너 하사할 생각 없냐?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대각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주병장님. 저는 16년 12월에 입대하여 18년 9월에 전역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효병장님 영상이 올라와서 보던 중 저도 나름 버라이어티하게 군생활을 했다 생각해 제보해드립니다. 바로 이야기에 들어가자면 저는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가평에 위치한 한 포병대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개 짬찌 시절 선임들 눈치를 봐가며 군생활을 하다 보니 일꺽이 되어 있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맞선이 한 명과 PX를 가게 되었습니다. PX에서 오늘 뭐 먹지? 하며 맞선인가 라면을 고르던 도중 저희 포대 여섯 포반장님께서 PX에 들어오시더니 저희와 같이 라면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반장님께서는 제 맞선님에게 야, 그 우상병아, 너는 전문 하사 안 하냐? 라고 물어보셨고, 안 그래도 당시 제 맞선님은 전문 하사를 고민 중이었기 때문에 제 맞선님은 잠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농담 삼아서 우상병님이 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툭 던졌더니 저희 반장님은 저희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오케이! 그 말 번복하기 없기다! 라고 하시며 PX에서 나가셨습니다. 나 번복하고 싶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장난도 칠 때가 있고 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 진로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답하세요. 그 구렁텅이에 쉽게 넘어가지 마. 인생 그냥 조지. 그리고 3일 뒤 전 휴가를 나가게 되었고 휴가지에 도착한 저는 포대장님과 포반 반장님께 보고 전화를 드린 뒤 마지막으로 행보관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행보관님께선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그래 그 자손아 집에 잘 도착했냐? 근데 너 우상병이 전문화사면 너도 하겠다고 했다며?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행보관님께 차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고 뒤에 이어진 행보관님의 말씀은 오케이! 녹음 다 했어.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휴가 잘 갔다 오고 복귀해서 오자 라고 말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약간 벙찐 상태로 있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가면서 위에 일은 새까맣게 입고 그렇게 6박 7일의 휴가를 보내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다음날 행보관님께서 녹음 내용을 들려주셨고 저는 속으로 내 군생활이 여기서 보이는 건가? 좀 어느 정도 좀 인지는 하네? 어느 정도 인지는 해. 지난 PX에서의 일을 후회하며 군생활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일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생활도 하다 보니 정도 되고 할만하더군요. 그렇게 그 맞선님은 실제 전문 하사가 되었고 아까 그 얘기했던 무상병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퍼진지는 모르겠지만 포대 전체에 저에 대한 소문은 퍼지게 되었고 저는 이미 간부들 및 선후임 및 동기들에게 다음번 전문하사할 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가 당직을 선 다음날 구부 인솔자는 간부가 아닌 제가 하고 있게 되었고 포병 분과 분대장들이 다녀온다는 포반장 교육 또한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병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대 모든 간부님들이 저만 보면 우리 차리포대 하사 진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진짜 하사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전문하사 면접일이 약 한 달 정도 남아 저는 국군 구리병원으로 전문하사 신검을 보러 가게 됐는데 이때부터 뭔가 일이 묘하게 흘러가더군요. 사흘 뒤 신검 결과 이상이 있어 다시 구리병원으로 갔고 당시 군의관께서는 소변에 약간의 염증이 있으니까 스통에서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예상치 좀 못한 거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우선 하사 면접을 먼저 보고 결국 그 다음날 행보관님께서는 합격했다. 오케이 결과 통보와 함께 이제 정밀 검사 결과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씩 검사해도 이상이 있어도 시간 지났을 때 그건 별거 아니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3일이 지나 결과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밀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수통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내과 군의관실에 들어간 저는 군의관님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크론병 진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 만성
중성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해요. 뭐 이제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뭐 체중 감소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라는 거야. 당시 그게 무슨 병인지 몰랐던 저는 군의관님께 물어보았고 군의관님께서는 이 병을 가지고 하사까지 도전한 네가 대단하긴 한데 크론병은 군 면제 대상인 병이다 라는 말과 지금 당장 입시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다 했어요. 다 하고 나 이제 하사까지 해야 돼.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야. 예전에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직성 척추염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또 크론병이야. 순간 멍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군생활 3주 남기고 수통에 입시를 하였으며 전문 하사 면접 합격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수통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담당 군의관님은 제게 의가사 제대를 할 건지 의사를 물어보더군요. 말년인 저에게 말이지요. 저는 그 군의관님께 면전에다가 진짜 쌍욕을 박아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고 절대 안 할 거다. 군생활 이제 보름도 안 남았는데 의가사 하라고 하면 군의관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물론 이제 군의관도 이제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환자한테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뭐 질문 중에 하나였겠지. 혹시라도 100만 분의 1로 나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다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군의관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녁 3일 전에 퇴실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 요청은 받아들여져서 저녁 3일 전 퇴실을 하였고 저는 자대로 돌아왔고 3일 뒤 먼저 집에 간 선우들과 마찬가지로 후임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밑에는 혹시나 이 이야기를 못 믿으실까봐 저녁 전날 후임들이 써준 롤링 페이퍼를 같이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 밑에 쪽에 진짜 크론병이라고 써져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녁 2주 남기고 본인의 면제가 될 정도의 질병을 갖고 있었던 걸 안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앞으로의 또 인생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